자, 이제 19조 등록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등록의 절차로 들어왔는데 등록 신청은 우리 법 9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즘 잘 내고 있는데 뭐 다른 건 이해가 됩니다. 자연인의 경우는 공사획증이 있어야 되고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등록을 할 수 있다.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여기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말 있죠. 이 말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속공사는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럼 소공사는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는 오늘 공부하는데 이중소속이 전면 금지가 돼 있죠. 그럼 이중소속은 중개사무소 이른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소속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공사라는 신분은 이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소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관할인데 등록을 어디다 신청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요거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소지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이 자를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이 자를. 그럼 사무소 소지지도 지금. 그럼 신청인의 주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게 우리 과목에서 만약에 신청인의 주소지가 떴잖아요. 이 지문은 이유불문 틀렸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끝까지. 그래서 사무소 소지지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잠깐 연습만 해보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중개사무소를 놓았어요. 등록관청 어디다? 서구청장 이렇게 되고요. 경기도 김포시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놓습니다. 그럼 등록관청 김포시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고양시 일산 동구가 있죠. 고양시 일산 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장이 되는 거냐 일산 동구청장이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있죠. 이거 누구다? 일산 동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고양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구를 둔 시들이 있죠. 이런 시들을 여러분들은 공법 시간에 대도시로 공부했어요. 50만 이상의 시들 이건데 경기도에 이 시가 6개가 있네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6개가 있고 충청도에는 청주시와 천안시가 있고 전라도 쪽에는 전주시가 유일하고요. 다음에 경상도 쪽에는 포항시와 창원시가 있어요.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창원시장, 수원시장 등등등 모두 등록관청이 아니다. 거기 있는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결국은 시군 구청장 할 때 요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죠. 김포시장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여기서요. 일산 동구청장이 자기도 구청장이라 하여 서구청장하고 맞먹자 하면 뭐 맞는다고요? 예, 싸대기 맞습니다. 여기 서구청장하고 동격인 자가 누구다? 고양시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구청장 투표로 뽑죠. 고양시장을 투표로 뽑죠. 투표로 뽑는 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은 공법 시간에 지방자치단체라고 공부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게 시군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자치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를 비자치구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다. 그래서 이자와 동격인자가 고양시장이죠. 여기 일산 동구는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죠. 여기를 투표로 뽑아요. 고양시장을.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서류를 냅니다. 그럼 이제 서류는 자 보겠습니다. 서류 잠깐 등록 기준을 증명한 서류를 그대로 첨부하는데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에다가 먼저 건축물 대장이제 건물의 사무소 확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와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러나 준공은 떨어진 건물이다. 여기다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그 지연되는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수로증 4번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실무교수로증 4번은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놨다. 그럼 이때는 이걸 지출하지 않습니다. 생략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협회로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협회에서 이게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실무교수로증 4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격증 4번을 내느냐? 임제가 있죠. 법인에게는 법인기상 증명서를 내느냐? 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지 않아요. 이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격증 4번, 그 다음에 법인특기사학 증명서, 이것은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직접 다 확인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내지 않는다는 거. 요걸 주의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자격증 4번 법인특기사학 증명서 내지 않는다.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었을 때 법인특기사항 증명서 내는 경우 없습니다. 이거 모두 다 전자정법으로 직접 확인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내지 않아요. 이 점을 꼭 주의해 주고,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죠. 지들이. 그러니까 이건 물론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요건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미성년이라든가 전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신원주에 들어가요. 신원주에 들어가니까 우리 내국인의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 근데 내국인은 직접 신원주에 하니까 결격 미해당 서류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안 내는데 이거 신원주에가 안 되는 자는 이걸 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입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필리핀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다. 그럼 이 자는 신원주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를 내는데 어떤 수를 내게 되냐면 필리핀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 그럼 필리핀 정부가 발행했으니까 이거는 믿어도 되겠죠. 이걸 내거나 또는 이 사람이 이걸 안 낸다면 우리나라 공직인 앞에서 진술을 합니다. 공직이 뭔지 알죠? 공직인 앞에서 진술해. 난 대한민국 공사법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을 하고 그 진술서를 공증을 받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 있죠. 영사관 가서 확인 도장 찍어와야 돼. 그래갖고 영사관이 확인 도장 찍어주면서 필리핀 정부에다가 조회를 하겠죠. 전과가 있는지. 그래갖고 그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내거나 또는 아포스티브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있어요. 이게 국제조약인데 이 여기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아포스티브 확인을 내도 된다. 그럼 아포스티브 확인이 뭐냐면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국내로 들어왔어요. 박사학위증을 갖고 국내에서 내가 박사학위증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에서 출국을 하면서 아포스티브 확인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요, 이 박사학위증이 국내에서 바로 공문서로서 이렇게 발생돼요. 그러면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아포스티브 확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출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여기 국제조약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아포스티브 확인을 내도 된다. 이게 실무하면서 요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외국인이었죠. 미국 사람이었어요. 생긴 게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재미교포 3세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번 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아파트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제 사장님이 하시는데 내가 뒤에서 듣고 있었지. 이게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사겠대. 그래갖고 이제 대출을 받을 거냐 그랬더니 받겠대. 그러면 국내 소득이 있느냐 물어봤겠죠? 당연히. 그때 국내 소득이 없대. 그러면 곤란하다. 대출이 곤란하다. 국내 소득 증명이 돼야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소득이 없으므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포스티유를 받아왔다. 이거를 그러니까
사장님이 눈이 동그라졌지. 그래갖고 뒤를 딱 쳐다보라고 나를. 이게 뭐냐고? 그냥 진행을 해라. 일단. 그러니까 이제 눈짓하고 손님하고 이제 상담을 알았다. 그래갖고 이제 진행을 하자.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보냈어요. 가고 나니까 물어보더라고. 아포스티가 뭔데? 그랬더니 이 사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국내 소득이 있어야지만 대출이 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출국을 할 때 미국 국세청에 가갖고 아포스티를 받아온 거예요. 그냥 아예. 소득에 대해서. 그래갖고 아포스티를 받으면요. 이게 밀봉돼 있습니다. 봉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봉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개봉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포스티를 받은 기관이 있죠. 여기서 개봉을 해야 돼.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아포스티유 그걸 갖다 이제 밀봉이 딱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은행에 제출을 하죠. 우리나라 은행에 제출하고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걸 갖다가 번역 공증을 해요. 영어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 공증을 합니다. 그래갖고 번역 공증을 하고 그걸로 대출이 진행됐죠. 이게 아포스티유예요. 알아두세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서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알아놔야 되는데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있을 때 인감증명서 같은 거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그건 500원 받고 얘기해 줄 거야. 이게. 자, 그럼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게 이해만 해두세요. 그럼 외국인은 직접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내야 되죠. 이거고 외국 법인은 서류를 더 내야 돼요. 어떤 서류 더 내야 되냐면 페이퍼 컴퍼니를 맡겨서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가 있다는 증명서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등록기준 증명서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자격증, 사무소, 교육,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등록기준에 없는 서류 한 가지 내야 돼요. 그게 뭐냐? 여권용 사진이에요. 사진 한 장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내게 돼 있는데 사진은 나중에 등록증에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을 제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 사이즈죠. 그래갖고 이제 귀가 보이는 안경을 안 쓴 그런 사진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내야 되는데 여권 사진은 안경 쓰면 안 되죠. 아, 요즘 바뀌었습니까? 그래요? 그래. 아, 써도 됩니까? 아, 그래요? 그렇구나. 나는 여권을 만들어 보니까 꽤 오래돼서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지금.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 못 가고 있는데 뭐. 자,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여권용 사진을 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사진 낼 때가 응시원서 낼 때라고 그랬죠? 그거 이쁘게 찍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왜요? 자격증에 붙어 나오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라고 그랬어요. 응시원서 낼 때 내는 사진. 그게 자격증에 붙어 나오는 사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이쁘게 찍어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진은 미리 찍어두는 게 좋다. 그렇죠. 늙기 전에. 자, 좋습니다. 주름살 깊어지시기 전에 미리 찍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 수수료 내게 돼 있는데 우리 인천이 아마 27,000원일 거예요. 27,000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 김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27,000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등록 신청할 때 우리 도장이 있죠, 도장. 도장을 뭐라고 그런다 했어요? 인장. 인장을 등록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장 등록은 대원칙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해주면 돼요. 네,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등록 신청 여기까지 해두시고. 자, 그럼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내려가서 종별 변경이 나오죠. 종별 변경. 요거는 뭐 시험에 잘 내는 부분은 아닌데 뭐 이해를 해 두시긴 하는데 우리 개업공사의 종류를 종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종별. 그럼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 계시죠.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사. 부칙규정에 의한 개공.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자리바꿈하는 거예요. 공인인상 개공으로 등록했다가 법인의 대표자로 간대요. 이게 종별 변경이에요. 난 당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학 강의 아니니까 그냥 그렇대요.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인상계획으로 독립을 한대요. 이거 종별 변경이래요, 그냥. 그 다음에 공인인상계획으로 등록을 했다가 중개인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더 이상 중개인은 탄생 안 되죠. 90년 이후에 탄생이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갈 수는 있죠.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인상계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법인의 대표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종별 변경입니다. 그러면 종별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제인데 개공이 종별을 달리해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 그럼 등록 다시 하셔야 돼요. 등록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럼 등록 신청서 다시 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이미 낸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요.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교육을 받고 1년 내 재등록을 하잖아요. 폐업 신고했다가 1년 내 재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실무교육은 면제합니다. 근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등록증 서식에 개공의 종별 표시가 있거든요. 법인인지 공인인사인지 중개인인지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등록 신청 방식이 아닌 유일하게 재교부 신청 방식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개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동일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인상 개공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끝납니다. 이게 중개인은 90년 이후에 탄생이 안 됐기 때문에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되죠 지금. 그러니까 특혜를 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개인께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동일 서구에서 공인인상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한 자. 그러면 서구청장한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나도 공인인계사다. 강남 불패라 하니 강남구에 가서 공인인상 개공 업무를 계속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강남구 가서 계속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인상 개공 업무를 계속한다. 이때는 재교부 신청함으로써 끝난다. 그럼 이때는 종전 등록증 첨부해야 되겠죠? 실무교육은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이해만 해두세요. 이게 종별 변경이다. 이게.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